네, 이번 영상에서는 B트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트리는 셀프 밸런싱 트리 자료 구조입니다. 셀프 밸런싱이란 말은 이게 트리의 하이트가 조정이 되어서 그 바이너리 서치 트리에 있었던 문제점처럼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그 이렇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풀 바이너리 트리는 아니지만 어쨌든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트리의 높이가 조정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셀프 밸런싱 트리 데이터 스트럭처가 되고요. 노드를 찾을 때, 뭐 딜리트 할 때, 혹은 인서트 할 때 지금 로그 n 시간에 동작을 하고요. 그러니까 임의의 노드를 가지는 바이너리 서치 트리의 일반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바이너리 서치 트리의 구현이 됩니다. 밑에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 여기 그림을 보시면 7번, 16번이 키입니다. 그러면 7번보다 작은 것들은 전부 다 7의 왼쪽 링크를 따라서 위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7과 16 사이에 있는 값들은 7과 16 중간에 있는 링크를 따라 위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16 오른쪽에 있는 링크를 따라서는 보면 전부 다 16보다 큰 링크들이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노드에 키가 4개 들어있고요. 링크는 5개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바이너리 B트리인데 오더 5라고 합니다. 링크의 최고 개수를 오더라고 합니다. 이런 게 일반적인 바이너리 서치들의 일반적인 형태, 노드를 랭겨가지고 일반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B 트리에서는 인터널 노드, 런 리프 노드는요, 그 임의의 개수의 차일드 노드를 가질 수 있는데 B 트리 구현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걸 미리 디파인하는 거죠. 5, 4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미리 정의된 그 레인지에 따라서 차일드 노드를 n개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미 정의된 그 레인지에 들어가는 범주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인터널 로드는요, 그 인서트, 딜리트 중에 인터널 로드들은 합쳐지거나 갈라질 수 있습니다. 합쳐지거나 갈라지거나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합쳐지거나 갈라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음, 그 차일드 노드의 개수는 일반적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넘버 오브 차일드 노드 일반적으로 고정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23B 트리, 23B 트리를 보면은요. 23이 의미하는 게 뭔가 하면 2 혹은 3개의 차일드만 가질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키가 이제 2개란 뜻이죠. 그러면은 2개 혹은 3개만 가질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키가 2개일 때요.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키가 2개면 링크를 이렇게 3개까지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2, 3 비트리라고 했을 때는 차일드가 반드시 2 혹은 3이라야 됩니다. 그걸 한 개를 못 가진다는 뜻이거든요. 일반적으로 호행 한 개도 가질 수 있는데 한 개도 못 가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요, 키가 2개임에도 불구하고 그 링크를 하나만 가졌죠. 이런 거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건 있어서 안 되고요. 이렇게 차일드 노드의 개수가 원하는 조건보다 더 적을 때를 언더플로우라고 합니다. 언더플로우가 일어나면은요, 예, 조인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조인 해줘야 되고요. 만약에 노드를 4개 가지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인서트 하려고 했는데 노드가 4개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역시 2, 3 조건을 만족하지 않죠. 2, 3 비트리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니까 그때는요, 또 노드를 쪼개줘야 되겠죠. 예, 그래서 노드를 계속 인서트 혹은 딜리트 할 때마다 어떻게 조인할지 어떻게 스플릿 할지 알고리즘을 기술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키와 서브트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키는 뭔가 하면 각각의 인터널 로드가 n 개의 키를 가집니다. 네, 그리고 각각의 키 레인지에 따라서 음, 서브트리들에 대한 링크를 가지고요. 3개의 차일드 노드를 가지는 B트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2개의 키가 A1, B1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것은 밸류가 아니고 키입니다. 네, 그래서 모든 값들은 다 리프 노드에 존재를 하고요. 중간의 노드들은 전부 다 키 값만 가지는 거죠. 그러면 왼쪽 A1, 왼쪽을 따라가는 노드는 전부 다 A1보다 작은 값, A1보다는 작은 값이 위치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간 링크를 따라가는 노드는 A1보다는 크고요. 그 다음에 A2보다는 작은 값을 가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A2의 오른쪽 링크를 따라간 노드는 A2보다는 큰 값을 이렇게 가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키와 서브트리라는 용어를 기억하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인터널 노드들은 전부 키 값만 가지고 데이터들은 마지막 리프 노드만 가지는구나.
리프 노드에만 데이터가 들어있거나 이게 만약 리프로 가정을 하면요. 예, 그런 특징을 가진다는 걸 예, 명심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인서트 동작만 인서트 동작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드의 B 트리에 인서트를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면요. 어, 만약에 인서트 하려고 했는데 그 기존의 조건을 만족하도록 작은 노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그 노드에 인서트 해버리면 됩니다. 만약에 2, 3트리인데 현재 노드가 두 개뿐이에요. 근데 노드 하나 더 인서트 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한 개 더 그냥 바로 그 자리에 넣어버리면 되죠. 파인드로 찾아서 그 위치에 그냥 넣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쉽고요. 인서트 하려고 했을 때 노드가 풀인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노드가 풀인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2, 3B 트리인데 노드가 3개 있는데 하나 더 넣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는 노드를 나눠줘야 됩니다. 스플리트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두 개의 노드로 나눠줘야 됩니다. 어떻게 나눠주는지가 되는데요. 일단 미디안을 찾습니다. 그 노드 좌우 노드로 나눌 미디안 값을 미디안은 이제 요소가 n개라면 그 중간 값을 말하는 거죠. 미디안 통계학에서요. 미디안 평균이 아니라 그 중간 값을 찾고요. 그 다음에 그 중간 값을 찾아서 그것을 페어런트 노드로 위에 인서트 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노드에 페어런트 인서트 합니다. 근데 페어런트 인서트 하려고 해보니까 페어런트의 2, 3 조건을 만족을 하려면 2, 3 비트리면요. 그냥 그대로 넣어버리면 되죠. 그게 룰 A고요. 근데 넣으려고 하는데 페어런트도 더 이상 노드를 수용할 수 없는 크기입니다. 그때는요. 페어런트 역시 나눠줘야 되겠죠. 그게 룰 B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룰 A는 노드를 인서트 스플릿 하려고 미디안을 찾았는데 중간 값을 찾았는데요. 페어런트에 노드에 넣으려고 하니까 그냥 넣어도 되는 경우 그게 룰 A고요. 넣으려고 하니까 페어런트가 이미 꽉 차 있어서 새로 노드를 생성해야 되는 경우는 룰 B라고 예, 하고 다음 알고리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부터 7까지를 한번 차례대로 넣어보고요. 자, 명심하십시오. 룰 A는요, 넣을 때 페어런트에 그냥 넣으면 되는 경우가 룰 A고요. 룰 B는요, 페어런트에 넣었는데 그 페어런트가 노드가 꽉 차서 스플리트 해야 되는 경우는 룰 B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보시면 1을 넣었습니다. 2, 3트리니까 1을 그냥 들어갑니다. 1을 넣으려고 시도를 합니다. 2, 3트리를 만족하니까 1 다음에 그냥 2를 넣어버리면 됩니다. 3을 넣으려고 시도를 합니다. 3을 넣으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넣을 공간이 없죠. 그러면은 그 노드에 1, 2 다음에 3을 넣으려고 시도를 했잖아요. 그럼 이 중에서 중간값을 찾는 거죠. 중간값은 미디안이니까 중간에 있는 이 값이 되겠죠. 그래서 2를 중심으로 룰 B를 적용을 해서요. 룰 B를 미디안으로 2가 나왔으니까 2를 중심으로 해서 2의 왼쪽 해당하는 1, 그다음에 오른쪽에 해당하는 3 이렇게 해서 노드를 스플릿 합니다. 네, 그 다음에 4를 인서트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4를 어떻게 찾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는데요. 4는 어떻게 찾겠습니까? 루트 노드에서 따라가 봐야 됩니다. 2보다 큰지 작은지 여기서 보시면 4를 넣으려고 합니다. 2에서요. 2보다 크니까 오른쪽 따라가겠죠. 4를 넣으려고 합니다. 3, 4 쭉 찾아보겠죠. 3밖에 없으니까 3 다음에 4를 넣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찾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찾았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넣을 수 있죠. 룰 A를 적용해서 그대로 넣어버립니다. 자, 이번에 5를 넣으려고 합니다. 그럼 쭉 루트 2에서 따라가 보면 5가 여기에 이제 넣어야 되는 거죠. 근데 2, 3, 3에서 노드가 3개 돼야 되니까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죠. 스플릿 해야 되죠. 그러면은요. 후보가 3, 4, 5니까 4가 미디안이 되는 거죠. 그래서 4를 미디안으로 선택을 하고요. 페어런트에 넣을 수 있는지 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페어런트에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를 그냥 페어런트에 넣고요. 4의 왼쪽으로 3, 4의 오른쪽으로 5 이렇게 만들었죠. 룰 A가 적용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6을 넣으려고 시도를 합니다. 6, 빈자리 있으니까 그대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7을 넣으려고 시도를 합니다. 7을 넣으려고 보면 7 들어갈 데가 없죠. 그럼 5, 6, 7 중에 미디안 값은요. 6이니까 6이 되고요. 6을 선택을 했습니다. 6의 왼쪽으로 5, 6의 오른쪽으로 7 만들었습니다. 6을 위에 넣으려고 시도를 해봅니다. 없습니다. 더 이상 공간이 없습니다. 그럼 2, 4, 6이 되죠. 2, 4, 6인데 룰 B가 적용이 돼야 되는 거죠. 미단 값으로 B를 선택을 합니다. 4를 선택을 합니다. 그럼 4의 왼쪽이 2가 되고요. 4의 오른쪽이 6가 되도록 새로운 노드를 하나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룰 B가 적용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노드를 인서트 할 때마다 노드가 스플리트 되어서
좌우측에 한쪽으로 스큐 되지 않고요. 이렇게 밸런스가 유지되는 B 트리가 유지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딜리트 알고리즘부터는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